류여의 좋은 법, 나쁜 법, 이상한 법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건 썸도 데이트도 아니었다. 아, 요새 썸 탄다. 요 말을 하시는 거군요. 아니에요. 이거 요즘 유명한 책 제목이에요. 아, 그런가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 썸 탄다 데이트도 아니었다는 이제 남녀 간의 어떤 만남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강간이었다니.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갑자기. 설레임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 이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너무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이게 전공이 달라서 아, 네. 그러니까 박사님 전공과 제 전공이 다른 게 여기서 저는 티가 나요. 문학과 연극 전공이다. 네, 저는 형법 전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똑같은 단어를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보네요. 아, 반응 자체가 다르네요. 완전 다르네요. 지금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 아, 이게 사람이 확실히 관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저 너무 무미건조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기야. 저도 이제 대학생 딸이 있는 경우라서 이 네.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굉장히 좀 네. 섬뜩하죠. 그죠? 섬뜩하죠? 네.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이제 남자잖아요. 네. 저는 여자고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데이트 강간,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근데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해서 안 돼요. 네. 근데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럼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용어가 있죠. 꽃뱀. 네. 아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꽃을 보지 말고 뱀을 봐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꽃뱀이 왜 뱀꽃이 아니고 꽃뱀이겠어요. 네. 꽃이 먼저 오는데. 그렇죠. 주병진 사건 기억나세요? 네. 결국 무죄로 그 네. 사건으로 인해서 주병진 씨가 입은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주병진 하면 뒤에 사건의 결과는 생각이 안 나요. 꽃뱀 사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일단 방송 다 하차했죠. 인기 절정에서 내려와야 네. 했죠. 근데 결국 그게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 동안에 무죄라는 것이 나오기까지 주병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다 했을 거야. 그럼 몇 년 걸리지 않았나요? 한 3, 4년 걸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우리가 네. 다들 뒤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죄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이죠. 모 종합병원에서 네. 아주 큰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네. 병원 5인실, 6인실 어떻게 생겼죠? 커튼이 이렇게 있고 네. 쳐져 있고 환자 이렇게 드레싱하면 의사가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커튼을 치고 의사가 환자의 배를 눌렀습니다. 네. 수술한 환자였어요. 배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진찰을 했죠. 네. 그리고 갔는데 정말로 그 환자가 퇴원하고 난 뒤에 그 의사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건 진료 행위 아닌가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 황당했죠. 네. 무슨 소리냐. 네. 자기한테 만져본다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뭐 손목에다 실을 묶고 이렇게 실에 떨림 가지고 진맥을 하고 뭐 그래서 네. 물론 이것도 무혐의로 끝이 났어요. 근데 경찰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의사가 경찰에 갔죠. 네, 불려가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병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의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성추행 한 거 아니야? 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 가족 입장에서는 참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의사는 그 일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컸어요. 네. 근데 무혐의로 끝나고 다 끝났지만 사람들은 무혐의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럼 그 환자는 여환자는 왜 그런 겁니까?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배를 만졌다고. 그럼 병원에 오질 말든지. 근데 물론 다른 경우도 있죠. 뭐 한 10여 년 전인가 20여 년 전에 치과 의사가 마취해 놓고 환자를 실제로 추행하고 뭐 이런 경우도 신문에 나기는 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 중에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가 동영상을 찍은 경우도 있어요. 네. 몰카. 네. 있어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도 있어요. 네. 그리고 환자 중에서는 진짜 피해자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닌 거를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 처벌이 되나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방금 그러셨잖아요. 무고죄. 우리나라는요. 고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법원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는데 전 사실 상고법원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면 1심, 2심 상고법원에 있으면 그 다음에 대법원에 있으면 과연 이거 만족할까요?
안 하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은 네. 또 이제 1심, 2심, 상고법원, 그 다음에 최상고법원, 네. 대법원. 네. 뭐 또 최최 이렇게 되겠죠. 네. 마지막 그러면 뒤집기 법원, 뭐, 까꾸리 법원. 네. 재심 법원, 뭐,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요,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고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무고죄도 많아요. 이게 일본의 9배, 고소고발이 일본의 9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일본의 9배고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는 뭐 20배가 넘는다고 네. 하는데요. 근데 이 무고죄라는 게요,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고발을 한 경우인데요. 이것이 형이 어떻게 되냐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무고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없네요. 또 이게 본인은 그렇다고 확신을 또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또 생각보다 무고가 또 많이 안 돼요. 아, 그러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쵸. 근데 법원이 판단하면. 봐봐요. 애씨 고소하고 말하고 네. 고소를 했어요. 무혐의였어요. 네. 이 사람은 끝나요. 네. 이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뭐 신경 쓰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법원, 검찰, 경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조건 송사는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은 누가 줍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주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왕들 많은 거 아시죠?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재판한 판사를 뭐 고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700 몇 번 고발하고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무고죄로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네요. 이번에 누구라고 말은 하지가 않겠지만 네. 본인의 기사가 딱 나오니까 200명을 고소했대요. 아,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네, 그냥 말은 하지 맙시다. 네. 우리 고소당할까봐 겁나니까. 네, 네, 네. 우리는 이름도 이니셜도 말하지 말고 네. 합시다. 200명을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고소를 할 때는요, 뭔가 이렇게 공탁금 같은 게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인지대만 내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할 때는요, 본인이 그런 뭐 재산의 몇 퍼센트 아니면 네. 수입의 몇 퍼센트를 걸고 해야지만 네. 이게 함부로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고소는 할 수 있어요. 네. 인지대도 없이 그냥 고소는 경찰서 가서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쉽게 고소를 하도록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고소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면 법대로 해! 갑자기 이러고 고소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맞았어요. 고소장. 저쪽에서 나도 맞았어요. 같이 쌍고소, 맞고소 네. 이러는데 고소난발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좀 그 고소의 엄격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무고죄에 대한 엄격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고인 경우에는 엄격하게 좀 혼을 내줄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썸도 아니었다라는 그 네.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여성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데이트 중에 내가 강간을 당했는데 그것이 강간이라고 인정을 안 받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네. 아, 그건 맞아요. 데이트 중에 강간을 했을 때 근데 이게 구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용어로 하면 화간이냐 강간이냐 서로 합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좀 애매한 거고. 우리 법은요, 강간이라고 하면요, 네. 폭행이 수반된 것을 이야기해요. 네. 폭행이라든지 강요에 의한 행위였을 때. 그러니까 데이트 중의 폭력은 폭행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때리지도 않고, 이렇게 막지도 네. 않았는데, 내가 또 저항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합의였다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때리지도 않고 폭행을 안 해도 눈빛만으로도 제압당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네. 여자들이 눈빛만으로도 나는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간이다라고 얘기를 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눈빛 이거는 너무 이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근데 처음에 박사님 네. 따님도 있으니까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되게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데이트 중에 강간을 했다고 해서 그걸 입증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가끔은요,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여자가 네. 본인이 데이트 중에 같이 남자랑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알게 되니까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혼나기 싫었어. 그 젊은 남자는 어떡하냐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거 문제가 됐었죠. 네. 결국, 네. 그 젊은 남자 어떡해요. 네. 인생. 예. 또요, 여자들이 가끔은
같이 함께 들어가다가 걸리니까 네. 강간이었다고 또 신고도 해요. 또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함께 들어갔다가 막상 만나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강간이었다고 또 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한 경우가 많겠네요. 있겠네요, 억울한 경우가. 억울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네. 남자 입장에서는 그 억울한 경우를 또 이야기하기도 또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자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결심하기 전까지 이것을 말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무고죄라는 것을 좀 무고죄로 보지 마라. 우리를 네. 우리가 이게 가서 고소, 우리를 꽃뱀으로 보지 마라고 하는데 꽃뱀이 있었다는 거고 무고죄가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정말 성범죄 법이 계속 높아지니까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서로가 이제 벽이 더 생기고 있어요. 그 와중에 법이 하나가 발의가 됐습니다. 뭔지 아세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 들어보셨죠?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네. 다 괴롭힘으로 바꿔서 처벌하자는 거예요. 네. 성희롱도 아니고 괴롭힘. 아, 성괴롭힘은 그러면 이거는 성괴롭힘 아니에요. 그냥 괴롭힘. 아니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일 못한다고 뭐라 그런 것도 괴롭힘이고 그럼요. 그죠? 네. 그리고 동료가 야 너 왜 이렇게 일을 이상하게 해갖고 내가 좀 너 때문에 힘들다 이것도 괴롭힘인가요 그러면? 우습게요.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고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지 마세요. 박사님 네. 아주 괴로운 여자가 네. 박사님 따라다니면 어떻겠어요? 괴롭죠. 그것도 괴롭힘이 되는 네.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네. 여자는 사랑이지만 또 누군가가 박사님한테 네. 막 옆에 와서 오늘 멋있으세요. 계속해도 내가 느낄 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솔직하신 네. 말씀이십니다. 아니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그러면은 기분 나쁜 거고 제가 좀 호감을 품은 분이 와서 그러면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거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데이트 중에 강간도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는 아예 직장 내에 괴롭힘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괴롭힘의 그 정의, 괴롭힘의 주체는 누굽니까? 당하는 사람이 괴로웠다고 생각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빙고. 그러면 야 이거 커피 맛이 좀 이상하다. 이것도 네. 괴롭힘인가요? 그러면? 이자스민 의원의 대표 발인데요. 네. 필리핀은 그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6월 8일 날 발의가 네. 된 법인데 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의원들은 좀 이거 그러니까 페널티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직원의 무능함 그리고 무책임함에 대해서 꾸중을 했다. 이것도 괴롭힘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말고 다음번 우리 네. 법법법에서 더 재밌는 걸 하나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네. 이제 우리 이렇게 되면요. 봐요. 여기 법안에 보면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원래 조문이. 근데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요즘 우후죽순처럼 생겼어요. 네.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게 과연 예방 교육으로 될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제 바꿨습니다. 사업주는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하래요. 아니 그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는 거는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네, 여기 또 있습니다. 네. 폭행, 성적인 언동, 폭언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공격. 자, 심리적 공격 나왔어요. 네. 째려만 봐도 심리적 공격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처벌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째려봄이라는 거에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쁘면 돼요. 그러니까 고개의 각도는 몇 도 이상 돌아간 상태에서 눈동자가 몇 도 이상 사각으로 벌어져서 보는 거를 째려 보이는 그럼 이러면 거라고 어때요? 규정하면 전 눈이 쩍 찢어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그래서 아니 괴롭힘이라는 게 이게 법률 용어가 될 수 있는지. 괴롭힘이라는 법률 용어도 있을 수가 없지만은 괴롭힘을 처벌한다고 하면요. 그럼 우리 불쾌감도 처벌해야 되고요. 그럼요. 찝찝함도 처벌해야 되고요. 불쾌지수 방지법 이런 것도 나와야 되네요. 지금 거의 괴롭힘 방지법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부 강간을 처벌하는 네. 판례가 나왔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강간을 처벌하는 거 당연히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강간은 안 되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악용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사이 좋을 땐 몰라도 기분 나쁘면 네. 아내가 네. 남편을 훅 보내고 싶은 거죠. 네. 실제로 상담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아내에게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남편을 보내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강간이었다. 네. 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그 경우는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이제 경찰들이 예리한 눈으로 네. 돌려보냈어요. 너가 합의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끝났는데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항상 남편들이 억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피해자 여자일 수도 있는데 악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부부 사이의 문제까지 법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그러면 여보 오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네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괴롭힘만 해도 그러면 네. 어떤 식당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 회사에 들어갔는데 무슨 그 회사의 실내 온도가 높아서 불쾌. 내가 불쾌했다. 난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인데. 회사의 고용주가 나를 괴롭힌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이 돼서 고소 고발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건 어때요? 6시면 나는 어디 가려고 탁 나가는데 상사가 어디가? 그렇죠. 이거는 괴롭힘이죠. 연장 근무를 강요하는 괴롭힘입니다. 우리가 법이니까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부 강간에서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하자고 했는데 상대가 싫어했는데 하면 강간이냐? 근데 네. 그건 아니에요. 부부 강간이 인정된 사례에서는 남편이 부인을 때리면서 폭력. 네. 때리면서 한 경우가 해당돼요. 근데 보통은요, 때리면서 하지는 않죠. 그런데 가끔 변태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걸 신고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데이트 폭력도 일반 폭력이에요.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쓸 거 없이 내가 맞았다고 생각되면 그냥 고소하면 돼요. 데이트 강간도 일반 강간이에요. 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서 고소하면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안 따라가면 돼요. 일단 법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킬 때 네. 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뒤통수에서 누가 와서 때리거나 모르는 사람이 한 경우가 아니고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자꾸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이렇게 이름을 붙여 나갈 때 우리는 더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좁아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져요. 결국 이렇게 뭐 일상의 아주 세세한 데까지 법조문이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굉장히 넓게 열려 있어서 법을 다루는 판사나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이 굉장한 해석의 여지, 재량권을 갖고 판결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게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그만큼 억압당하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박사님, 괴롭힘. 박사님은 뭐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일을 하면 박사님은 괴롭힘이라고 고용주를 신고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왜 이렇게 회사라면. 회사라면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 오, 스트레스 만땅이죠. 그럼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회사는 이익을 못 내면은 회사는 뭐 땅 파서 월급 줍니까? 네. 네. 저는 만약에 이게 진짜 폰가 돼서 이게 네. 있다면요. 저는 여자니까 그렇지 이런 말 하면 괴롭힘이라고 신고해버리고 싶어요. 그럼 극단적으로는 몸이 안 좋아서 저 오늘 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한 달 동안 출근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월급을 안 줬어요. 괴롭힘이네요. 괴롭힘이죠. 그럼 이건 어때요? 회사에 제가요 오늘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파? 뭐 괴롭힘이죠. 심리적 스트레스를 줬으니까. 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네. 많으면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을 자꾸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어디서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미국의 아틀라스라는 그 소설, 이안 린드라는 작가가 쓴 소설, 소련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여류 작가인데요. 고용주들이 파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 그 말 동의하고요. 네. 이제 그것은 썸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법법 11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